제목이요. 희소성과 기회비용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경작의 출발점이 희소성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희소성이라는 걸 잘 의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선택하지 못한 거는 포기해야 되는 그걸 우리가 기회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뭉뚱거려서 같이 가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희소성과 수요 공급 나와 있는데 희소성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 첫 번째 고정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희소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자원이 희소하다는 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런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희소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된 그런 식으로 의미를 한정되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이것저것 대안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한 가지 용도밖에 사용될 수 없다라고 하면 그 경우는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니까 그때는 희소성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희소성과 관련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쭉 나와 있는데 뭐 1번, 2번, 3번, 5번 이런 경우는 특히 5번 잘 보세요. 다른 용도에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실업자인데요. 어떤 회사, A 회사에서 불러줬어요. 근데 내가 딴 데 갈 데가 전혀 없는 진짜 무능한 백수다라고 하면 그 회사를 선택함으로써 내가 포기하는 거 없잖아요. 백수니까. 그러니까 연봉이 빵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회비용이 빵이다라는 거 그거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4번에 나와 있는 지문이 있잖아요. 기회비용과 우리는 회계비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해야 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회계학적 비용이라는 것은 보이는 명시적 비용뿐만 아니라 묵시적 비용까지 다 합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기회비용은 회계비용은 묵시적 비용 빼는 거잖아요. 명시적 비용만 감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비용이 항상 회계비용보다 항상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잘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그거는 뒤에 기회비용 설명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밑에 기회비용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선택하면 다른 걸 포기해야 된다는 게 담겨져 있으니까 상호 배타적인 그 표현 잘 보세요. 상호 배타적인 상호 배타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게 되면 다 이거 하나를 하면 다른 걸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A, B, C, 점점점 이런 거 있는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A를 선택했다라고 할게요. A를 선택하게 되면 이때 기회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 포기한 것들 중에서 마음이 다 아픈 거네요. 그 중에서 가장 이걸 선택함으로써 포기했을 때 마음이 아픈. 그러니까 포기한 것들 중에서는 최선이고요. 전체 중에서는 세컨 베스트겠죠. 전체에서는 차선이고 포기한 것들 중에서는 최선이 A를 선택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체크하세요.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선택하지 않은 방안들 중에서 최선. 그러니까 최선, 차선 이것도 말 바꿔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사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사업체를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는데요. 매주 80시간을 투자하고 있대요. 근데 경영하지 않는다면 내가 최선에 대한 포기한 것들 중에서 최선에 대한 내가 연봉이 75,000달러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포기했으니까 그게 기회비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사례 2는 우리가 뒤에도 계속 얘기하려고 할 텐데요. 자동차 회사가 얼마의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거기 네모를 치시면 되겠어요. 구입한 다음에 이 철강판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동차를 생산하려고 했어요. 이미 구입은 했고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만약에 다른 업체에 이 철강판을 재판매하려고 한다면 이게 딴 데다가 재판매했을 때 가격이 인상돼 가지고요. 이전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기회비용은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똑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상황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한 건 없는데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입했을 때 얼마의 돈을
구입하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몸값이 뛰게 되면은 근데 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직장을 안 갔어요. 그러면 이만큼이 여러분들의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몸값이 뛴 경우. 근데 몸값이 만약에 지금 떨어졌어요. 뭐 연봉이 뭐 2,000달러예요. 근데 내가 이 회사를 안 갔어요. 그럼 연봉 2,000이 내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현재 시세 가격을 내가 포기하게 되는 거니까 거기 나와 있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현재 가격이 바로 기회비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밑에 기회비용은 가로 1번 보세요. 의사결정이 내려진 결정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기회비용이라는 건 과거에 지나간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 매몰 비용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건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어떤 의사결정자가 결정을 내릴 때 그 이후에 발생하는 희생을 한 비용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사례 적용 나와 있는 것처럼 케이스 거기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의사결정을 내려요. 거기 나온 것처럼 철강을 구입할까 아니면 철강을 구입하지 않을까. 철강 구입하는데 가격이 얼마야? 뭐 100만 달러다라고 하면은 100만 달러를 투입해가지고 철강을 구입하게 되면 내가 100만 달러만큼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철강을 구입할지 구입하지 않을지 결정하려 할 때의 기회비용은 구입 가격이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데 이미 구입을 했다라고 할게요. 이쪽으로 안 가고 철강을 구입했어요. 구입해서 이렇게 해서 자동차 생산하는데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건 구입한 다음이니까 요 전 단계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점띵 두 번째 보시면은 철강을 구입한 후에 시장 가격이 변했어요. 시장 가격이 변해가지고 철강을 가지고 계속 내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고요. 근데 철강 구입을 하지 않고 구입을 했는데 자동차 생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가 돈을 시장에다가 재판매를 하게 되면 얼마예요? 1, 2, 얼마로 했지? 00, 000 이만큼의 돈을 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차를 내가 생산하면 그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옛날에는 1, 000, 000 이렇게 됐었는데 훨씬 더 많은 돈을 시장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요거 시장에 재판매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현 시세가 내 기회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 그냥 원서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요. 그냥 요 철강 구입 가지고 자동차 생산하는 거 사례로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뭐 중요한 표현들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다음 가로 2번 볼게요. 그래서 가로 2번 바로 위에도 잘 보세요. 동일한 철강이고 동일한 기업이지만 기회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가로 2번에 보시면 기회비용과 시장가격 거기 굵은 것이 나와 있는 것처럼 기회비용이다라고 하면 현재 시장 가격을 바로 우리는 기회비용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어떤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딴 데 재판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니까 현재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기회비용이다라는 거 잘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비용과 관련해서는 뭐 자주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경제적 비용하고요. 거기 회계적 비용 거기 한번 체크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거기 동그라미 1번에 거기 살펴보시면 경제적 비용에는 아시겠지만 명시적 비용과 묵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합쳐진 것이다 라는 것만 잘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 볼게요. 매몰 비용과 비매몰 비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뭐 매몰 원가라고 얘기하잖아요. 회계학에서는. 그래서 이미 가라앉아가지고 자기가 회수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를 내가 건질 수 있는가 회수가 가능한가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요. 그래서 회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게 바로 매몰 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회수가 불가능하니까 피할 수가 없는 비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거기 한번 표현 잘 볼까요? 그 예시 2번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 경영학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되는 건데 내가 어떤 거기 중소기업을 운영해요. 근데 어떤 기업체에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공을 다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볼링공만 이제 특수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산하는 그 기계는요, 볼링공밖에 생산 못하고요, 축구공이나 골프공 이런 건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 그 회사에서 내 볼링공 생산한 거를 사가지고 가면 나는 돈을 벌 텐데, 갑자기 그 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뭐 갑이라는 회사에서, 우리 볼링공 그냥 별로 당신의 회사에서 안 살 거야. 약간 계약을 만약에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불확실하게 해가지고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 볼링공 이미 생산했는데, 생산하지 않았어도 볼링공 생산하는 특수 기계를 들여왔는데, 이 기계는 볼링공 생산 안 하면 그냥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매몰 비용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링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전문화됐다는 거 있잖아요. 두 번째 줄에 매우 특수 제작된 전문화된 경우에는 내가 이런 계약에 대해서 가격을 이렇게 후려친다는 말 하죠. 다운시켜가지고 가격을 다시 재계약을 하더라도 나는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비용을 내가 부담해야 된다. 이게 다 매몰 비용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얘도 잘 체크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매몰 비용인가 비매몰 비용인가 여부는 고려하고 있는 결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인데, 맨 마지막 줄 한번 보세요. 일단 공장이 건설된 후, 그러니까 공장을 건설할까 말까, 그때는 여기서 보세요. 철강을 구입할까 말까는 구입 안 하게 되면 돈 이만큼을 절약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근데 철강을 구입했는데 이 철강 가지고 자동차 생산을 못해요. 경제가 불황이어서. 그리고 이 철강을 시장에 내다 팔려고 했는데 재판매도 하나도 못해요. 그럼 이 철강 내가 고스란히 다 떠안고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철강을 구입한 이후에는 이게 다 매몰 비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 나와 있는 일단 공장이 건설된 후에 500만 달러는 다 매몰 비용이 되게 된다. 뭐 그 얘기 잘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밑에 그 문제 뭐 나와 있는데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그 다음 시간에 시간 되면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 매몰 비용하고요, 뭐 기회 비용하고 이런 것들을 말로만 하지 않고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5페이지에 또 원샷 문제라고 해가지고 매몰비용, 기회비용 얘기 그냥 감각을 체크하기 위해서 했는데 뭐 시험 문제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쉽게 답을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도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 때 그냥 포인트만 찝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포인트가 123개 정도 되는데 123개에서 문제가 한 최소한 많은 거는 그냥 다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10개에서 막 15개, 20개 되니까 총 문제가 한 1000문제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그냥 거의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세요. 외워 두시고요. 특히 회계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사진 찍듯이 그냥 머릿속에 암기할 정도로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유사한 패턴이 나왔네? 그럼 이제 사실 푸는 거고 그날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자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되면요 실력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암기하시면 안 돼요. 내용을 암기하시면 안 되고 내용을 이렇게 자꾸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저절로 알게 되는 거 정도 해야 되고요. 문제를 차라리 암기하시는 게 더 나아요. 내용을 표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별로 도움은 안 되고 차라리 문제를 막 암기하시고 요즘 제 생각에는 그리고 우리 책 기본 강의 뒤에도 보면 해설이 뒤에 있고 그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이렇게 쭉 풀어보세요. 앞에서부터 반복해서. 그래서 뭐 거의 외울 정도로 반복해서 푸시는 게 정 안 되면 진짜 외우시기라도 하세요. 그게 실전에 가면 오히려 더 도움되니까. 그리고 문제가 외우는 것도 좋잖아요. 요즘 스마트폰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쫙 조정해가지고 저 같으면은 문제를 착 찍어가지고 수요 공급에서 어려운 문제, 회계사 문제 중에서 외워야 할 문제 5개 착 찍어서 저장을 폴더로 해놓으시고 소비자 문제 착 찍어가지고 5개 저장해놓고 밥 먹다가 뭐 할 거 없잖아요. 밥 먹다 그냥 인터넷 기사 댓글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 사진 이렇게 넘기면서 이런 문제 있었네. 이런 문제 있었네. 머릿속에 이게 딱딱딱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지 시험 문제 딱 나왔는데 진짜 이상한 문제가 나왔다. 내가 봤던 유형하고 문제가 틀리네? 그럼 그거 3번 찍고 넘어가세요. 이게 안 봤던 건데 언제 1분 안에 그거를 다시 연구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딱 봤는데 내가 봤던 그 전의 유형과 다르면 그냥 넘어가시고 근데 딱 대부분은 이제 기출문제 보면 거기에 많이 걸리긴 하겠죠. 그래서 거의 한 90%는 다 걸려요. 90% 이상. 그래서 봤던 문제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풀어야 되구나. 대충 감이 대충 나오고 결론도 대충 눈에 이렇게 보여야지 그게 답이 나오지. 안 그러면은 사실은 이렇게 앞에 거 풀다가 거의 뒤에 거 못 풀고 막 그렇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뭐 이것저것 그리고 뭐 시험 문제라는 게 뭐 회계사 문제만 뭐 난이도가 엄청 높고 뭐 그렇지 않아요. 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포인트를 하나 정도 묻는 거에 그치는 것 뿐이고요. 회계사 문제는 그냥 시간을 많이 뺏어 먹으려고 포인트를 여러 개 이렇게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보험 이런 문제들도 그냥 다 보셔야 돼요. 여기다 다 집어넣도록 할게요. 계속. 그리고 뭐 바뀐 거는 제가 나중에도 블로그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냥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가 뭐 대충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